상대가 알아서 후회하고 그리워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전 애인을 어떻게 되돌리거나 또 나라는 존재를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고 싶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사실 이 한 가지 스위치만 켜져도 이 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스위치가 꺼져서 갑자기 한순간에 달라진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고 미래를 함께 할 것처럼 하다가 헤어질 때는 한순간이죠. 그게 한 가지 스위치가 달라졌을 뿐인데 그 스위치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6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많은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또 심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한 가지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고 잘 켜고 있냐가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부정적 행동 금지입니다. 보통 다들 내가 하고 있는 게 상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그제서야 상대가 이럴수록 안 좋은 기억만 더 남아, 그전엔 아쉽기도 했는데 이젠 확신이 된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부정적 행동이라는 건 상대의 기준에서 안 좋은 영향이 끼치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건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일방적 연락을 시도하는 것, 상대가 거부했으면서 내 감정을 호소하며 매달리는 것, 술 마시고 연락하기,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어필하는 과도한 자기 연민 표시,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기, 이런 행동은 나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인지시켜버려 상대방에게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라는 확신만 심어줍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낼 때 아무리 단호한 사람이라도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은 다시 돌아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적게 끼쳤을수록 빨리 해결되거나 시간이 흐르더라도 잘 닿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단절과 반발심을 이용하기입니다. 완전한 단절이라는 건 상대방과 조금이라도 자꾸 닿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내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을 뜻합니다. 소식을 묻는 것도 안 되며 인스타를 보는 것도 안 되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게 내가 조금 잡았던 경우나 설득했던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면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금지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자유를 회복하려는 더 동기가 강해지게 되죠. 그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연애 중에서도 구속했거나 하지 말아달라 했던 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반복되거나 더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완전한 단절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연락하고 싶게 만들거나 소식을 궁금하게 만드는 상황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 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 심리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돼, 나 할 거 하고 있을게 라고 하면 오히려 궁금해서 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단절은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과 상실감을 느끼게 해서 빈자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잡았던 경우들은 반발심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다림이 아닌 상대방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다가오게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위한 노력하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라는 사람에서 상대방의 사람으로 완전히 집중될 때 관계의 주도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충분히 사랑을, 상대를 사랑하면서 나라는 사람도 동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상대로 바뀌게 되면 부작용이 하나씩 생기게 되며 나의 노력에도 쉽게 끊어지게 되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 가꾸기, 운동, 취미, 커리어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 나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냐는 겁니다. 대부분이 나오는 게 처음에는 몸매가 좋았는데 어느새 운동을 안 하게 되었어요 라든지, 처음엔 제가 만날 때 웃으며 대하며 또 친구들도 만나고 바쁠 때도 있는데 상대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성숙한 사람 같아서 좋다고 했다든지, 사람은 그 사람의 본래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을 때 다가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몰랐던 나의 진면모를 찾게 되고 풍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와의 결속된 감정에 속지 말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랑의 감정에만 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자아와 상대와의 결속이라는 감정 자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나라는 자아와 상대와의 결속된 감정 둘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지금 느끼고 있는 현재 상태는요, 여러분이 내면에서 원하는 게 아닌 결속된 감정에 의해서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출됩니다. 이러한 중독 물질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잊은 채로 결속된 감정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시간이 흘러 내가 왜 그랬지라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속된 감정을 나와의 존재와 분리해보세요. 누구보다 쉽게 방향이 잡히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득과 실을 잘 따지기입니다. 대부분이 전 애인을 크게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는 손실 회피에 대한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올 때도 안 맞는 게 있어도 지금 좋으니까 더 만나보자. 다퉜지만 사랑하니까 잘 헤쳐나가자. 이런 것도 손실 회피에 대한 심리입니다. 자신이 손실이 대한 더 크게 작용할 때 만나려는 힘이 강해지게 되죠. 그냥 내가 매달려도 쉽게 잡히게 되고 설득을 해도 풀리는 겁니다. 인간이 본능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득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연애 관계를 객관적으로 쭉 살펴보시고 상대가 싫어했던 말이나 행동을 쭉 나열해보세요. 그 행동이 들어가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좋아했던 말이 있거나 좋은 반응이 나왔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시고 그 말투와 행동을 따라해보세요. 내가 감정적으로 대할 때인가요? 내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해와 존중을 할 때인가요? 6번째로 나의 불안을 다스리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한 가지 스위치면 이 불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을 때를 떠올려보면 이 불안보다 행복이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 관계의 이탈 욕구는 증가하게 되죠. 상대가 알아서 후회하고 그리워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불안을 잘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불안을 안게 된다면 건강하게 흘러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함을 해결하게 된다면 어떤 유행을 만나더라도 종속하며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누구나 안정적인 관계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인간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매력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가 울어서 좋아, 너가 힘들어해서 좋아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의 웃는 모습이 좋아, 너의 이해심이 있어 좋아, 열정적이고 목표가 있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심리를 이해하고 상황을 감망하고 있기, 아까 말한 결속된 감정과 나와의 존재를 분리하기, 내가 불안함이 심하다면 정서적 안정자를 찾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일기장이 될 수가 있고, 심리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기, 인식의 전환을 찾아보기,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행동을 하기 등등 많겠죠. 각자만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가장 안정감이 있는 연기를 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배우이고 안정감이라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정감이라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되어본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던 비난하던 나에게 상처를 주던 나는 영향을 안 받는 강한 자아이자 존재입니다. 내가 가장 안정감을 보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불안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괜찮은 척을 하는 사람들은 회피형이 많지만 잠깐 이 안정감이라는 연기 점수는 잘 받겠죠. 그러한 괜찮은 척보다 나의 존재와 자아에게 온통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지나보면 나의 과거 또는 지금 상처받던 나의 자아, 이러한 것을 아픔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수고했음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나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힘들다면 이 안정감이라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보세요. 연기가 실제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카톡에 상하심리 검색하셔서 요청해주시고요. 이상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